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우리가 전국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전국 모의고사 때가 되면은 제가 큰 의미를 갖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간고사가 메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지만 어차피 이 시험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그걸 파악한다고 바쁘죠. 그래서 분명히 이 시험이 있으면은 전교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우리 반에 전교권 아이들이 몇 명인지 파악한다고 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됐죠? 하지만 이 학력평가는 학력평가고 고1은 내신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투스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내신 시스템이 잡혀있는 선생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일단 기본 개념 완성 강좌라고 해서 모든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 메인 강좌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연예인 특강도 있는 것이고 문제풀이까지 가장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서 고득점 1등급 받은 분들이 정말 많을 거고, 이는 수강 후기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수강 후기가 많죠. 그만큼 제 수업이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진리이자 핵심이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굿. 그러면 이 학력평가도 선생님과 함께 어떠한 포인트가 있었는지 편하게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갑니다. 자, 1번입니다. 가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쭉 보니까 연천 전곡리 유적이다 라고 하는데 포인트 나오죠. 주먹 도끼, 그 다음에 집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로 봤을 때 해당 시기는 구석기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볼게요. 고인돌을 축조했다라고 하는데 고인돌을 축조한 것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철제 무기, 철자가 들어갔으니까 초기 철기 시대죠. 됐죠?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고,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를 시작했다.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았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물과 동일하다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주면 될 것입니다. 선생님과 지금 이미 많은 학생들이 제 강좌를 듣고 있을 건데 제 수업을 따라왔다면 1번 문제 그냥 풀죠. 오케이, 굿. 전교 1등의 이유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쭉 보니까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체카라는 게 보입니다. 맞죠? 왕이 없었던 군장국가다. 다시 한 번 더 체카입니다.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나말로 배상하는 이 체카가 있었던 국가는 동해였습니다. 동해. 됐죠? 그러면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게요.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이것은 조선시대 성종이죠. 조선시대 성종. 됐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무천, 하늘을 보고 춤춘다 라고 했는데 당시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던 동해. 고구려는 무술을 좋아하지만 동해는 무술 싫어합니다. 무술을 천시한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뼈에도 품격이 정해져 있다. 이거 골품제 신라였잖아요. 그래서 이 신라의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관등 승진의 한계가 있었죠. 내 골품이 육두품이에요. 그러면 내의 IQ가 900이라고 하더라도 6급 공무원 이상 못 올라가고, 나의 골품이 진골이다. IQ 3 금붕어라도 1급까지 간다. 그래서 관등 승진의 한계가 있었고, 일상생활까지 규제한다라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랄지 살 수 있는 집의 규모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만이 왕위를 차지하여 집권했다. 고조선 때의 일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3번. 됐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그가 활동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앞에 보이는 이 섬은
전남 완도 장도입니다. 그는 포인트 청해진이죠. 선생님 교재에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웬만한 사람들이 교재 보면은 이런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구종 교과서를 모두 봤다라고 전부 다 말하지만 모두 본 사람 없습니다. 저밖에. 알겠죠? 오케이? 100%입니다. 100%. 그래서 청해진을 설치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뭐다? 장보고고.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가 포인트라고 했죠. 신라 말이라고 했습니다. 신라 말에는 진골 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심해졌고 백성들에 대한 수탈도 심해서 원종 애노가 일으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이것은 고려가 될 것이고 당의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 지역이 존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연행사라는 것은 언제예요?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사절단을 갖다가 연행사 됐죠? 부산, 원산,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려면은 개항이 이루어진 거네. 그래서 개항이 이루어진 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로 있었던 것이고 고조선이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거 고조선이잖아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시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었고 당나라에는 신라타운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굿. 자, 그 다음에 4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의자왕이네요. 체어맨 맞죠? 그러니까 요것은 뭐다? 백제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계백도 백제라잖아요. 백제. 그래서 계백의 오천결사대하고 신라 김유신의 5만 대군이 맞서서 싸웠던 전투가 황산말 전투였죠. 오케이? 굿. 그러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옮긴다는 게 포인트였죠. 한성에서 함락됩니다. 누구의 공격으로?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를 빼앗기니까 성문의 주인이었던 문주왕 새로운 수도를 정합니다. 웅진 맞죠? 굿. 갑니다. 장영영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정조가 될 것이고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백제 성왕. 왜냐하면은 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사비로 옮겼다는 거 스님이 스토리 잡아드렸고 광개토대왕 릉비를 건립했다. 고구려 장수왕이죠. 지금 이거는 학력평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신 중간고사 대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 안에 들어가는 파트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선택지 체크해 보자고요. 양계를 두었다. 이거 고려죠. 고려. 5도 양계.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운영했다. 이것도 고려입니다. 됐죠? 그래서 조선시대 정조를 제외하고 웬만한 학교에서 시험 범위 다 들어갈 겁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총 3단계가 있는데 1학기 중간고사에서 고려까지 보는 학교도 있고요. 조선시대 절반까지 들어간 학교가 있고 일단은 전체인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범위는 1학기 중간고사와 관련 있다라는 거. 정답은 2번 주고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정해, 정효 공주도 있습니다. 돌사자상도 보이네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구려의 양식과 벽돌로 벽을 쌓는 당의 양식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던 이 국가는 어떤 국가다? 라고 했을 때 발해죠. 내신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포인트로 좀 잡았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 정해, 정효, 공주. 이들은 발해 문왕의 딸입니다. 참고로 정해가 둘째 딸, 정효가 넷째 딸인데 요거까지는 알 필요 없을 거다. 됐죠? 자, 발해니까 해동성국이다 라는 거. 바다 동쪽의 성대한 국가로 불렸습니다. 언제? 발해 선왕 때. 됐죠? 균역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영조가 되겠네요. 조선시대 영조. 대가야를 병합했습니까? 금법 대진이었죠. 진. 그래서 신라 진흥왕. 됐죠?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거 무신집권기 최충원이잖아요. 원래 무신들의 회의기구였던 중방이 무신집권기 때 최고 역할을 하다가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고 이 교정도감이 최고 권력기구가 됩니다. 정립사지 5층 석탑 이거 백제 겁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6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쭉 보니까 상감청자 나왔으니까 고려 냄새 납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일련의 삼국유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려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네요. 됐죠? 그럼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볼게요. 가장 적절한 거. 호명그릇이라는 것은 뭐냐? 신라 무덤 호총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이거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었고 산수무늬 목돌 요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유물이죠. 그래서 백제에서 도교가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고 츠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선시대 세종 때 만들어진 거죠. 강우량을 측정하겠다라는 거고 서당도라는 것은 서민문화의 발달 파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됐죠? 오케이, 풍속화. 팔만대장경판 같은 경우에는 시험 포인트가 이거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는데 누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 정답은 5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고려를 건국한 가와 닮았습니다. 태조왕건하고 닮았다, 진짜로. 농담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가는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했대요. 끝났습니다. 태조왕건. 됐죠? 그래서 태조왕건 옳은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후녀 10조. 태조는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혼인정책 펼쳤거든요. 부인이 무려 29명이고 자녀가 34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훗날 자녀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후대 왕들에게 후나 말씀 남긴다고 했죠. 10가지. 정답 1번이고 규장각 육성했습니까? 요거 조선시대 정조인데 영정법, 영정법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인조입니다. 영원히 고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뭐에 대한 세금을? 땅에 대한 세금을. 우상국,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독도는 우리 땅이었죠. 네. 지증왕. 그래서 이 지증왕도 포인트 실제 기록에 보면은 소처럼 덩치가 컸고 우경실시, 우상국, 그 다음에 왕이라는 칭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증왕 그려줬잖아요. 지증왕은 진짜 소처럼 덩치가 컸다니까요. 지증왕. 그래서 지증왕 딱 그려가지고 여기 왕자, 왕칭호 썼고 깃발 하나 꽂아주면 끝나요. 신라. 이게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됐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했습니까? 요거 고려시대 공민왕이잖아요. 고려 공민왕. 공민왕 때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전민 변정도감 나올 겁니다. 진짜 나오니까 그거 쓰는 연습하세요. 오케이? 굿.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밑줄친 임금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임금께서 기기도서를 내려보내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중기 도안을 작성하여 바쳤답니다. 정약용이겠네. 됐죠? 오케이, 굿. 근데 이 정약용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죠. 수원하성을 쌓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임금은 누굽니까? 조선시대 정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조선시대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부터 볼게요. 탕평책이죠. 내신에서는 단어 뜻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완론 탕평이고 정조는 줄론 탕평이죠. 그래서 정조는 똑똑하니까 기준을 잡겠다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줄론 탕평.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지편전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세종이었죠. 나와 책 읽을 사람 여기 붙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붙어서 만든 것이 지편전. 독립신문이 발행되었다. 이거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도 독립신문이고 훗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가능했던 것도 독립신문. 그래서 한국사에서 독립신문은 2번 나온다는 거.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광종입니다.
당시 귀족들의 호족 세력들의 힘을 낮추기 위해서였죠. 노비들의 안전을 검사해가지고 억울한 자 싹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불국사 3층 석탑이 조성되었습니까? 신라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윤간이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지방에 구성을 쌓은 뒤 가의 국경이라고 한다. 가의 국경이라고 새긴 비석을 세웠다. 됐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국경이다? 윤간이 고려 사람이니까 고려 국경이겠죠. 고려. 척경 입비도. 참고로 이것은 조선 후기에 세워졌다라고 해서 내신에서는 훗날 달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됐죠? 오케이. 갑니다. 강동육주. 고려가 거란의 1차 침입으로써 이제 당시 서희가 나갔고 그래서 서희가 적장 소손영하고 외교 담판을 통해서 획득한 지역이 강동 육주였잖아요. 정답 1번이고 동진에서 불교 수용했다. 이거 백제였죠. 백제 정말 침울한 왕이었어요. 침유왕. 맞죠? 그래서 역시 침울할 때는 목탁소리다 라고 하면서 동진에서 불교 수용이고 그러면 요걸 봤다면은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였느냐? 고구려에서 소름 돋았던 소수리망이죠. 아버지의 원수 생각하면은 소름 돋는데 지금 당장 힘이 없다. 역시 소름을 가라앉힐 때는 목탁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던 거 맞죠? 에도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했다. 요거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맞죠?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에 따라서 에도막부가 만들어졌고 에도막부의 요청에 따라서 국교가 제기되었고 당시 통신사가 파견됩니다. 됐죠?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격퇴했다. 이거 이름 알아야 되죠? 누구예요?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 고구려의 을지문덕이고. 됐죠? 그 다음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까? 조선입니다. 운요호 사건 때문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의종이 보현원 문에 들어서고 신하들이 물러날 무렵에 이의방 이고 등이 여러 문신을 죽였다. 맞죠? 그래서 정중부가 끝내 의종을 거제현으로 추방하였고 요 거제도에서 의종의 온몸을 다 부셔가지고 제거한 인물이 이의민이었잖아요. 맞죠? 오케이? 이야기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가 같은 경우에는 무신정변이 일어났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종이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왔고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뭐다? 몽골에 항복하고 개경 환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신 집권기 중에 최후 막바지에 누가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왔고 이 몽골의 몽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로 옮겼습니다. 됐죠? 가봅니다. 대처형이 발해를 건국했다. 이것은 이제 남북국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이전. 만적이 봉기했다라고 합니다. 만적이 누구라고 했죠? 최충헌의 산업이었죠. 그래서 최충헌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신분 해방을 추구하면서 만적의 난을 일으켰고, 됐죠? 그리고 이 최충헌의 아들이 누구다? 최후였고, 이 최후 막바지에 누가 쳐들어왔다? 징기스칸의 몽골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금법대진 요거 신라 맞죠? 조광조 앞뒤가 똑같았던 이 인물 언제였습니까? 조선시대 중종 때였죠. 혈량가도 이거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일종의 천거제도입니다. 천거제도, 스카웃제도. 됐죠? 그 다음에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했습니까?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가 제도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자고요. 호조가 아래기를 가를 경기 지방에 시행한 지 20년이 되어 간답니다. 일단 경기 지방에서 제도를 시행했다. 대동법 스멜랍니다. 그런데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당납폐단 때문에 시행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곡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로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특산물 거두다가 이제는 쌀이나 동전으로 거두겠다. 오케이, 너는 대동법이구나.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시행 결과가 포인트인데 이것도 서술형에서 많이 나와요. 그전에는 특산물을 직접 거두면 되었지만 이제는 돈이나 쌀로 거두니까 특산물을 대신 사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를 갖다가 우리는 공인이라 불렀고, 이 공인이 물건 살 때 돈 들고 가죠. 상품을 화폐를 주고 사오기 때문에 상품 화폐의 경제가 발달한다까지 우리가 정리했거든요. 정답 1번 주시면 좋겠고, 과전법이라는 것은 뭐였냐?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대농장을 갖다가 싹 다 빼앗아서 당시 일하고 있었던 신진 사대부들의 월급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정된 목적은 권문세족의 대농장을 회수하는 것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교과서 표현이 있을 거예요. 노구 폐지가 끼친 영향은 당시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것이고, 산미증식 계획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일본이 시행한 정책입니다. 쌀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해서 늘어난 만큼만 가져간다고 했는데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서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고, 됐죠? 금융실명제 도입 과정이라고 하는데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 현대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주고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을. 이야, 이거 기억납니까?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었고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니까 불만 가져가지고 1차 왕자의 난 쇠망치 들고 가서 제거해버립니다. 맞죠? 오케이, 굿. 그래서 볼게요. 1차 왕자의 난 어디 갔을까? 오케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제 왕자의 난 2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쳐가지고 즉위했던 왕이 누구다?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됐죠? 정답은 3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스토리 재밌게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밑주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쭉 보니까 시조로 배우는 한국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포인트가 있네. 어디 갔을까? 자,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사설시조랍니다. 서민문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상평통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 후기라고 했죠. 조선 후기의 키워드 찾으러 가겠습니다. 주자감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국립대학? 발해의 국립대학이었습니다. 그렇죠? 판소리 공연, 오케이, 너 서민문화구나.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황룡사 구춘 목탑을 만드는 목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황룡사 구춘 목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불교의 성격은요, 보호하겠습니다 나라를, 호국 불교의 성격을 보여준다라는 거 내신에서 물을 거예요. 됐죠? 무령왕릉이라는 것은 백제 무령왕이니까 이건 백제와 관련된 거고, 석굴암 본전부를 조각한다 라고 했으니까 석굴암 신라입니다. 신라.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주시면 좋겠네요. 2번.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밑주신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지금 봉기를 일으킨 홍경래에서 끝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이네요.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포인트라고 했죠. 당시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 대우. 평안도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후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강이 하나 를 거예요. 청천강이에요.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 평안도라고도 부르고 한반도의 서쪽이자 북쪽이니까 서북 지역이라고도 하고 청천강 이북 지역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굿.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거죠. 갑니다. 어디 갔을까? 나오네요. 정답은 5번. 됐죠? 5번.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흑임자 기억납니까? 흑치상지가 임존성. 그 다음에 백제 복신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부흥운동합니다. 주류성. 됐죠? 순종의 장례식이 시작된 것은 60만세 운동이고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체결되었던 전주화약. 농민자치기구가 집강소. 대한매일신문은 언론사의 지원을 받은 것은 국채보상운동.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상하이에서 건립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맞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보자고요. 칠정사안이라고 하는데 칠정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오는, 즉 교과서에서 칠정사안을 다루는 교과서도 있고 안 다루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보세요. 요거 조선시대 세종입니다. 달력을 세는 법을 쓴 책인데 그전에는 중국의 달력 세는 걸 따랐다가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시간을 세겠다라는 거예요. 대한국 국제라는 것은 뭐냐? 광무개혁을 말하는 것이고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였습니까? 인생 종쳤던 인종이죠. 고려 인종. 그 다음에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삼권 분립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전민변정도가 오케이.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올 가능성 100%. 공민왕이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소유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죠. 땅과 백성에 대해서 변화 주고 바로잡는 기간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굿. 그래서 이것은 고려 공민왕이다.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됐죠? 굿.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김옥균? 금이야 옥이야 키웠던 것 같아요. 맞죠? 오케이 굿. 그래서 그는 급진개합합니다. 그래서 박용효까지 나왔고 맞죠? 근대국가를 건설을 목표로 뭘 일으켰다?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요거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고 급진개합하는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굿. 그래서 이거 제가 이야기해 준 거 기억나요? 이거 어떤 거였냐면 이때 그 명성황후가 김옥균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걸쳐 가지고 자객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일본에 가 있을 때 자객 보내요. 잘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중국 땅에 넘어가요. 피해서. 중국 땅에도 끊임없이 자객 보내요. 결국에는 죽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굿.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이 있다면은 남과 웬만하면 원수는 짓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굿. 선생님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생각해도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용서가 안 되거나 생각하면은 막 심장 빨리 뛰고 저도 사실 그 선생님 별명이 엔젤이긴 한데 제가 진짜 딱 두 번 정도는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도 뭐 직접 만나면 제가 해코지 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수는 제가 그들보다 훨씬 더 잘 돼가지고 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으면은 그게 최고의 복수래요. 오케이?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막 갈굴까? 막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억울한 일을 최근에도 겪었지만 저는 직접 전면 돌파를 선택해가지고 1대1로 붙을 겁니다. 알겠죠? 실력으로. 알겠죠?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옳은 거 한번 가볼게요. 자, 갑신정변 답이네요. 이모군란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갑오개혁은 일본에 주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뭐 근대화시키겠다 했던 그 개혁들이고요. 정유재라는 임진왜란 초기가 끝나고 휴전협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일본이 재차 침입했을 때를 정유재란이라 하고 정유재란의 시험 출제 포인트는 명량, 노량 해전이 있었다는 거.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연산군이 열받아서 일으킨 사화죠. 김종직 조의제문 무오사화.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주시면 될 것이고 17번입니다. 가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자, 남한산성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인조 끝났고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309 고두례라고 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박아라 라는 거죠. 오케이? 삼전도의 구려보다 병자호란. 병자호란. 자, 병자호란 가보겠습니다. 후금이 건국되었다. 후금이 건국되고 나서 쳐들어왔던 것이 정묘호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꾼 다음에 쳐들어온 것이 병자호란이니까 이것은 이전이고 비변사는 중명선 삼을림이라고 해서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처음 설치됩니다. 쌍성총관부라고 하는데 이 쌍성총관부는 몽골이 설치한 거예요. 고려시대. 됐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북벌,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것이 대두되었다. 정답은 4번이고 척화비가 건립된 것은 신미양요 직후입니다. 신미양요 직후. 신미양요 직후.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4번.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포인트가 좀 보이는데요. 자, 제가 몇 가지 찍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종 때 처음 설립된 사립교육기관이라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사림의 근거지로 여론을 형성했다는 거. 그래서 지방에서 사림 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서원과 향약인데 향약은 향촌사회의 약속이고 교육기관은 서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서원과 관련해 가지고 다루는 교과서에서는 키워드를 좀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세운 사람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우리 학교 교과서에는 이거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있는 학교는 외워야 돼요. 주세붕이고 주세붕이 세운 최초의 서원이 뭐냐? 백운동 서원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서원이 답이겠네. 어디 갔을까? 서원 4번.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태학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고구려 소수리망 때 만들어진 교육기관, 국립대학이죠. 향교라는 것은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어요. 오케이? 고려, 조선 다 있습니다. 지방학교를 말해요. 고려, 조선 둘 다. 서당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기본적인 그 유학 같은 거, 천자문 같은 걸 가리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원래 고려의 국립대학이 국자감이었는데 원나라 간섭기 때 성균관으로 바뀌었고 이게 조선시대로 이어집니다.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밑줄 친 전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이 해시계가 전하의 명으로 장영실이 만든 앙부일구란 말이지.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장영실 나왔고 앙부일구 나왔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조선시대 세종입니다. 생각보다 창피하네요. 네, 어쨌든 세종이니까 정답은 훈민정음 가볼게요. 훈민정음. 마한을 병합하였다. 와, 전성기는 누립니다. 누구예요? 백제 근초구왕. 그래서 전성기 때는 주변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이때 근초공왕한테 먼저 죽었던 인물이 고국원왕이었잖아요. 고국원왕.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편찬했다. 요거 조선시대 광해군. 광해군 때 허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허준까지는 알지 않아도 괜찮고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맞죠? 정답 3번이고. 자, 천리장성은 우리 한국사에서 2번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입에 대비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가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싸웠다는 거. 요거 우리가 포인트 잡으시고요. 김흠돌이 난을 진압했다. 신문왕이죠. 김흠돌이 신문왕의 장인 어른이자 진골 귀족이었다라는 거. 됐죠? 굿.
그래서 정답은 3번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주신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국군 전사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이 있답니다. 포인트 나오네. 자, 정전협정 체결이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51년 국군과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 나왔으니까 이거 뭐다? 6.25 전쟁이네. 우와,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선생님이 오늘 그 촬영 오면서 잠깐 차에서 자다 일어나서 뭘 봤냐면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 그 뭐지? 정리된 거 봤어요. 그게 선생님이 어릴 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뭔가 그 뭐지? 요즘에 유튜브 어그로성 그 썸네일 알죠? 그래서 썸네일 보고 난 뒤에 이거 뭐지? 라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한 20년 넘었나? 네, 그랬던 태극기 날리면데 그게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다고요. 자, 알겠죠? 자, 거기에 보면 진짜 주인공이 구두 닦기, 진짜 구두 닦는 거거든요. 배우가 장동건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구두 닦기였는데 동생과 같이 6.25 전쟁 나갔다가 마지막에 형 6월 찾을 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6.25 전쟁 갈게요. 4.19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전쟁 중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후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이후고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이전이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 역전했고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뭐다라고 했을 때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남북한의 국제연합. 국제연합이 뭐냐면이 유나이티드 네이션 해서 유엔입니다.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노태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첫 번째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같이 봤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잘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잘 못 봤다 하더라도 학력평가는 우리에게 몸풀기였고 본 게임이 남았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죠. 1학기 중간고사 한국사도 그렇고 통합사회도 그렇고 선생님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A스검 무조건 1등급 만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통합사회 강의와 한국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통합사회의 한국사 김주창이었습니다.